제가 처음 왔을 때 제가 홈블럭 3칸이었거든요. 3칸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거 된 거 아니야? 오! 거의 중간에 아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면 이거 시간이 가고 있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45분 딱 올렸을 때 그 도파민인데 그거 한번 맛보면 계속 하게 되고 약간 생각, 감정, 감각이 사라지지. 그러니까 좀 보인 것 같아 지금. 살짝 최종 목표. 최종 목표가 제 약간 최종 목표 가까이 아니 생긴 것 같은데. 최종 목표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제가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그 팟캐스트를 하고 싶어가지고 오랫동안 생각을 했었는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유건님하고 성훈 선생님하고 이렇게 하면은 셋이서 재미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보강운동 우리 많이 하잖아요. 4시간씩. 그래서 약간 유대감이 있어서 자기를 소개하는 겸 하고 싶었던 이야기나 질문을 편하게 하는 시간을 조금 마련해 보려고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 요가원에 많이 오셨던 유건님이라고 다리 찢기 이제 도전하고 지금 8년차, 네, 8년 전. 8년차 도전하시고 계신 분이고 성훈 선생님은 첫 8개월 정도 저랑 함께 운동해 주셨는데 지금은 저보다 성취가 높으셔가지고 제가 열심히 따라가는 입장에서 이제 그 선생님 하시고 저는 이제 요가원 하고 있는 이주만입니다. 성함 각자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자유네. 다시. 안녕하세요. 저는 다리찢기 8년차 유건희입니다. 어떻게 안 하기로 하셨잖아요. 자기소개하죠. 다리 찢기가 성공한 데가 언제예요? 다리 찢기요? 네.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원래 됐었어요? 리듬 체조를 했어서 아, 초등학교 1학년 네. 때 리듬 체조를 잠깐 했었고 사실 원래도 좀 말랑말랑했어서 그때는 이제 그냥 힘들이지 않고 막 오버로 찢겼다가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안 하다가 성인이 돼서 한 25살인가? 6살에 폴을 처음 시작했고 그때도 사실 어느 정도는 찢겼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을 때 제주도에서 2년 있었을 때 다리를 못 찢었어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올라올 때 다리는 찢고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서 제주도 말미에 그러니까 요가원 준비하고 오픈하는 거 사이에 한 2년 후에 다리 찢기를 했는데 그때도 다리 찢기를 할 때 약간 확신이 있었어. 그래서 그때 운동 많이 해가지고 엉덩이 근력하고 그다음에 장요근 근력하고 이 두 가지 운동을 집중적으로 해서 그때 다리를 조금 찢는 걸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세로 찢기 말고 가로 찢기는 아기를 재우면서 혼자 개구리 자세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진짜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려서 미들 스플릿이 얘기해도 되죠. 그때 성훈 선생님보다 많이 찢긴 거는 성훈 선생님보다 많이 찢긴 거는 굉장히 큰 노력이 있었어요. 엉덩이 근력하고 그 다음에 육아를 통한 개구리 자세하고 여러 가지 합쳐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사실은 이제 얼마 안 됐죠. 지금은 다리 찢기 어느 정도가 됐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얘기로 하나요? 아니면 이렇게 보여줘. 그래도 완벽하진 않지만 진짜 다들 아시잖아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제가 홈블럭 3칸이었거든요. 3칸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우와. 오! 간 거 아니야? 이거 되는 거 아니야? 오! 거의 이 정도까지는 우와. 왔고 완전 대박. 진짜 저도 안 믿긴 이거 잠깐 오늘 몸도 하나도 안 풀고 지금 한 거죠? 그쵸. 이거 지금 몸 하나도 안 풀고 와. 원래 저희가 보강 운동이랑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나오는데 지금은 저는 모르겠어요. 왜 되는 거지? 근데 돼야 돼요. 그때 첫날이 기억나는데 준이님은 제가 어떻게 만났냐면 제가 이제 근력으로 유연성을 만든다는 컨텐츠로 인스타랑 유튜브랑 그다음에 그 SNS 매체를 통해 가지고 많이 막 만들고 있었는데 컨텐츠 만들고 있었는데 어느 날 준이님 영상이 딱 뜬 거야. 근데 그게 그 계정의 첫 개무시물이 떴어요. 그러니까 그 계정의 첫 개무시 내 기억이 나는데 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짜잔 하고 비포 애프터가 똑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를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이거 뭐야? 요즘은 이렇게 해서 웃기나 보다. 내가 이제 요즘은 이렇게 해서 웃기는 건가? 그래서 또 트렌드한 게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 대표한테 보여줬어요. 이런 사람이 있대. 이런 사람 뭐야 이거? 막 이랬어. 내 컨텐츠 안 보나? 내 컨텐츠 진짜로 그랬었어. 이거 뭐 한 번에 찍힐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온 거야. 그 다음날 우리 요가원에 왔어.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그때 이제 기억났던 것 중에 하나가 인상적인 대화가 우리가 몇 개가 있었어. 그 다리 찢기가 안 되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다 그래가지고 저랑 이제 대화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지금은 조금 그런 경우가 좀 덜한 것 같은데 그래도 과신전 해가지고 찢어내는 사람들이 조금 이제 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과학적으로 운동해가지고 가동 범위를 늘려내는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많이 생기시고 그런 식으로 운동하시는 분도 많아져서 지금은 조금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데 특히 김지훈님이 또 설명도 많이 해주셔서 지금은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어떻게든지 한번 찢어내거나 PNF 스타일로 좀 찢어내거나 아니면 힘을 준 상태에서 찢어내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했었단 말이야. 근데 힘을 주려고 한 상태에서 찢어내는 것보다 더 한 단계 나간 게 뭐냐면 아예 그냥 근력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근데 근력을 가지고 있으면 다리 찢기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내가 그때 했었던 제 대화 중에서 기억나는 게 근력 운동을 한 번만 해보면 이게 내 몸에 도움이 되는 건지 되는지 한 번에 알 수 있다. 내가 그 얘기를 했었어. 근데 그 두 가지 대화가 이제 기억이 나서 그때 준희님도 제 말에 동의했던 것 같아. 그랬던 거 아닌가? 그때 아니었나? 아니요, 진짜 이게 저도 되게 만남이 뜻깊었던 게 제가 원래는 이제 서울에 살다가 멀리 좀 이사를 가게 됐거든요.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이제 저는 다리찢기를 7년 동안 했었고 그 영상 찍은 것도 처음에는 좀 늘었겠지 하면서 찍은 건데 비교했는데 하나도 안 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진 거는 몸의 느낌적인 건 좀 달라지긴 했어요. 옛날에는 정말 더 심각했었고 몸의 느낌적인 건 좋아졌지만 막상 찍고 나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저는 원래 이제 기록용으로 해야겠다라고 해서 올렸었던 거고 근데 이제 그게 선생님한테 잘 갔던 거고 저도 이제 이사를 갔는데 이사 다 가고 정리한 날에 선생님 알고리즘이 뜬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너무 이제 납득이 된 거죠. 저는 이제 7년 동안 계속 패시브로만 했었고 저 이것저것 다 해봤었거든요. 정말 학원도 다녔었고 그때 제가 2018년 9월 2일부터 그게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2018년 9월 2일부터 시작을 했고 뭐 그때부터 이제 여러 학원 다녔고 뭐 진짜 뭐 병원 비슷한 데도 다녔었고 효과는 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느낌적인 거는 조금 좋아질지언정 전혀 뭐 외형적으로나 그런 실질적인 발전은 크게 없었. 왜 물어봤냐면 일단 패시브 스트레칭이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효과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한적인 부분에서 큰 성취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패시브 스트레칭을 통해서 만드신 분의 두 번째 단점이 뭐냐면 그 불퇴전의 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안 하면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다리는 찢어놨다가 시간이 지나서 다시 돌아온 게 아닌가 해가지고 이제 물어본 거고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원심선 수축 근력을 강력하게 만들고 정상 패턴으로 만들어서 다리를 찢을 수 있는 근력을 만들어내면 근육이 근손실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근육이 지치지 않는 이상 계속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냥 첫째 날 그 3종 세트를 다 했지. 카프레이즈 하고, 그 다음에 장요근 운동하고, 그 다음에 햄스트링 이거 운동하고. 그래서 지금 꾸준히 해서 지금 조금 남았는데 본인 생각하면은 이게 다 찢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가장 큰 차이가 제가 7년 동안 했을 때는 제 7년 동안 최고 기록이 폼블럭 2칸이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또 말씀해 주신 대로 그때는 이제 막 엄청 매일 하진 않았으니까 2칸이 최고 기록이었고 안 하다 버릇하니까 다시 3칸으로 올라가죠. 올라온 네, 거고 올라가요. 그때 여기 왔을 때가 이제 딱 2025년 12월 1일이거든요. 그때가 딱 3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2칸도 쉽고 이제 이 정도로 내려가는데 불퇴전의 몸이 된 게 아닐까. 그죠? 진짜 그게 확실해요.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그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 가동 범위를 만든 몸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 가동 범위로 움직임에 갖다 쓸 거냐, 내가 이 가동 범위로 움직임에 갖다 쓰지 않을 거냐, 이거 두 개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움직임에 가져다 쓸 몸이 가치 있는 몸이라고 생각을 해. 가동 범위를 만들어놨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몸은 그게 가치가 없다라는 건 아니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에 따라 가치는 둘 수 있는데 저는 일상생활이나 움직임이나 그 다음에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가동 범위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근력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움직일 수 있는 가동 범위 같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해보는 게 저 그 보면은 제가 지금 그 0포티를 지나서 형은 선생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지금 풀포티를 가고 있단 말이야. 지금 풀포티고 좀 있으면 0피프티가 돼요. 0피프티가 되네. 그리고 제가 노래도 못하고 춤도 못 추고 박자도 없고 리듬도 없어요. 근데 가동 범위 하나만 가지고 현대무용 하시는 그 젊은 친구들 있는데 껴가지고 불편하게 안 해주려고 맨 뒤에서 맨날 이제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는 게 그 철학이 있어서요. 움직일 수 있는 가동 범위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가는데 도움이 진짜 많이 돼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전부 다 그런 건 아닌데
과신전으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건인대 그 부분파열로 일어난 손상으로 가동 범위를 만들어내고 근력은 조금 부족한 요가 뭐 이렇게 수련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훅은 진짜 잘 나오는데 훅은 잘 나오는데 여기 무슨 그러니까 약간 힘이 부족해서 움직임으로는 못 만들어.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움직임의 관점으로 가동 범위를 만든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했던 거고. 성원 선생님 그 저랑 8개월 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저한테 그 영상 찍은 거 보여줬는데 본인도 신체가 주는 느낌이 있잖아요. 딱 영상을 봤는데 처음에 여기 왔었을 때 찍었었던 그 영상하고 어저께 이제 클래스에서 찍었던 영상을 봤는데 진짜 달라졌어. 진짜 너무 유연해졌어. 아니 강력하면서 유연해졌어. 그래서 제가 엄청 프로그레스를 그 성장을 느끼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했었을 때 여기 오기 전과 지금의 상태에 가장 큰 변화가 뭐가 있는지 뭐 아니면 만족하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우선은 그 아까 앞에 설명하셨던 것 중에 근력이 있는 중에 패시브 스트레칭을 하면 어느 정도 늘어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딱 저였던 것 같은 게 저는 어쨌든 어릴 때 살짝 유연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운동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근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패시브 스트레칭으로 쭉 늘려도 이제 기본 근력이 있으니까 그게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 가동 범위가.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사실 저는 이제 폴을 하는 입장이니까 저희는 바닥에서 나오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이제 다리 찢기를 할 때 바닥에서 아무리 다리를 완전하게 찢어도 내가 그걸 들어 올려서 찢을 수가 없으면 사실 폴 위에서는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분명히 바닥 가동 범위는 다 나오는데 폴 위에서 하려고 하면 그 각이 묘하게 틀어지고 그 막힌 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상체의 힘으로 다리를 뜯다가 이제 장요가 파열돼가지고 이제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 이제 재활 잘 하고 해서 돌아왔는데 그때랑 이제 지금이랑 달라진 건 뭐냐면 그때는 되게 많은 과정을 거쳐야 다리를 찢을 수 있었어요. 앞에 기나긴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그래서 이제 유연성 트릭을 연습을 하려고 하면 진짜 한 1시간씩은 몸을 이제 저희는 푼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제일 내가 싫어하는 몸을 말이야. 푼다, 몸을 녹인다, 이제 노곤노곤하게 해가지고 이제 말랑말랑하게 해서 그거를 했는데 지금은 진짜 폴에서 거의 최상위 유연성 트릭을 연습을 한다라고 해도 사실 한 10분 정도 그냥 그죠? 간단하게 근력 운동 위주로 하고 혈액순환만 잘 돼도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너무 굳어 있는 것만 그냥 좀 돌려주고 한 다음에 해도 이제 점점 가동 범위가 나오는 게 다르죠. 그래서 앞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내가 가동 범위가 나오는 거 그리고 이제 겁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겁이요? 네. 힘이 붙으니까? 네. 그래서 그쵸. 예전에는 에고가 강대해졌네. 에고 괴물이 이제 됐는데 그 처음에 사실 여기 올 때 제일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앞뒤로 원판을 매면 부러지지 않냐. 그 저도 그걸 저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그걸 앞뒤로 매고 하면 죽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더니 미루 선생님이 조현 선생님이 앞뒤로 매면 죽음의 위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네,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다가 근데 좀 제 스타일인 거예요. 좀 사람을 극단으로 내모는 게 그래서 괜찮은데 이러면서 그래서 왔는데 이제 막상 해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어쨌든 그걸 메고 하면서 되게 불안감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제 딱 했을 때도 생각보다 잘 올라와지고 해가지고 유건님한테도 그때 얘기했듯이 처음 만났는데 한 번만 운동해봐도 이게 몸에 도움이 되는 건지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건지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성훈 선생님도 한 번만 딱 해봐도 알지 않아요? 그쵸. 이거 하다 보면은 엄청 초인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지 않아요? 심상치 않다라는 느낌이 딱 오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요가원에서 그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느낄 수 있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볼 수 있는 한 3-4가지 통증 중에 하나가 그 호흡통이 있어. 호흡통이. 이게 진짜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 사이에 있는 공간이나 복부 전체에 있는 공간에 그 알 수 없는 근성장으로 일어나는 통증이 일어난다는 걸 한 번에 알잖아요. 본인도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럼? 저는 사실 그 갈비 이런 것보다는 그거는 진짜 죽을 것 같진 않았는데 네. 제가 제일 죽을 것 같았던 거는 카프레이즈였어요. 카프레이즈 통증. 그거는 이제 카프레이즈는 죽이고 싶었어요. 죽는 게 아니라 죽이고 싶었어요. 누구를? 눈알 띄는 모든 것을. 근데 카프레이즈는 기존에 이미 유명한 동작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요가원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그 기존의 선생님들이나 이미 알고 계신 선생님들이 그 활용하는 운동들을 잘 보다가 이게 극단적인 가동 범위를 만드는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변형을 하는 거야. 대부분 변형돼 있어. 카프레이즈도 변형돼 있죠. 카프레이즈도 변형돼 있어서 밴드 걸고 하고, 한발 스쿼트도 변형돼 있어서 밴드 걸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가동 범위를 만들 때 가장 빠르게 도달하기 위한 방법들로 다 변형을 시켜놨는데, 그때 이제 카프레이즈도 변형돼 있어 횟수를 조금만 덜해도 바깥쪽에 엄청 이제 자극이 이제 많이 오는. 근데 횟수를 덜 하지도 않으시니까 이제 그게 이제 아 그래요? 횟수도 막 근데 진짜 88개 해버리니까. 카프레이즈는 여기 와서 꼭 해야 되는. 꼭 해야 돼. 진짜. 저 나름 그게 충격적이었던 게, 저 나름 자신이 있었던 게, 제가 평상시에 그냥 일반인이지만 축구도 많이 했었고, 제가 옛날에는 이제 헬스나 크로스핏 같은 것도 많이 해서 꽤 그래도 하체나 이런 거에 자신이 나름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그 자신감의 모든 게 다 박살나고, 그 진짜 그 근육통은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해봐야 돼. 근데 그거 제가 느끼기에는, 전 좀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 근육통은 처음밖에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이촌동 요가원 맞아. 처음 와서 그 정도의 강도에. 맞아.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와서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하다 보면 근육통을 좀 알잖아요. 그래서 한국 분들은 통증이 없으면 성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서 최대한 통증 많이 일으키는 운동도 많이 했지. 그 다음에 또 엉덩이 운동 같은 경우도 또 한쪽 그 환도라고 해야죠. 그 엉덩이 쏙 들어 주사 맞는 자극, 거기에만 아프게 또 하니까, 그것도 사실은 스쿼트라는 좋은 운동을 여러 가지로 변형해서 트레이너 선생님들이나 운동 전문가들이 안내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목적을 변형시켜서 가동 범위를 증가시키고 정상 패턴으로 엉덩이를 사용하는데 최대한 적합하기 위해서 변형을 시켜서 하는 건데, 그것도 조금 뭐 안 좋은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죠. 요추 전만이 무너지기 때문에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근데 최대한의 효율을 빨리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다 변형시켜 놓은 거죠. 아무튼 그래서 성장이 많이 됐다니 다행입니다. 없었죠? 저 아까 이제 얘기가 나와서 드디어 제가 5개월 이상 묵은 궁금증이, 다리찢기 하는데 첫 번째 부장가를 시키신 이유가, 왜냐면 제가 이 요가원에 왔지만 저는 이제 다리를 찢으려고 온 거고, 제가 요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아사나라는 단어조차도 몰랐고, 부장가 아사나도 몰랐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이제 여러 얘기를 해주시면서 부장가 아사나를 한번 해봐라. 근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럼 자연스러운 질문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냥 해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해보고 그거를 타임레스로 찍어서 그냥 나한테 보내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전문가분들은 한 45분 하신다. 그러니까 35분을 하신다.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날에, 아직도 그 기록이 있어요. 첫날에 그때 이제 부장가가 안 되니까 스핑크스 그 자세로 35분을 제가 2번을 보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그거는 너무 이제 길어서 5분씩 다시 줄여서 해보자. 그게 타임랩스로 안 왔어. 그럼 안 봤네. 아니 타임랩스로 안 와가지고 되게 길게 왔어. 그거를 아마 배속으로 감아가지고 나한테 보냈을 거야. 네, 맞아요. 배속으로 감아가지고 압축을 시켜가지고 나한테 보낸 거야. 근데 그게 30초나 20분에 안 잘리고 계속 본 거야. 나 그거 계속 봤지 이거. 근데 초보자의 스핑크스 자세를 제가 뭐 5분 동안 보고 있으니까 이게 그리고 매일매일 해줬거든. 매일매일. 그리고 여기는 진짜 광기인 게 뭐냐면 매일 보내요. 매일 보내. 진짜 매일 보내. 그래가지고 이거 매일 5분씩 봐야 되나?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타임레스로 하고 조금 줄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해줄게. 내가 새로운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린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방법이 아니야. 저처럼 이야기하는 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거를 극단적인 가동 범위를 만들기 위해서 적용해 본 게 처음인 거야. 적용해 본 게 처음이고요.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산계대에 있었던 이야기들이야. 산계대에 여기 쓴 이야기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을 극단적으로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근력으로 만든다고 그랬잖아. 근력으로 가동 범위를 만든다고 그랬죠. 그러면 근력으로 가동 범위를 만들기 위해 부장가에서 복식 호흡 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유건님 오면은 왜 복압 운동을 그렇게 많이 했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근력으로 가동 범위를 만드는 거에 퀄리티를 높이고, 그 다음에 효율성을 높이려면 근육의 퍼포먼스가 빠르게 향상돼야 돼요. 근육의 퍼포먼스가 빠르게 향상된다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근력을 만들어줘야 돼. 정적인 가동 범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면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동 범위를 만들어내는 근력을 만드는 게 우선이잖아. 그러면 뭐가 좋아져야 되냐면, 일단 보상 패턴으로 만들면 꾸부정한 자세가 되거나 꾸부정한 움직임이 되거나 퀄리티 낮은 움직임이 돼. 그래서
움직임의 퀄리티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정상 패턴으로 써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로 호흡과 자세와 호흡과 움직임이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 패턴으로 움직이고 싶으면 정상 호흡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정상 호흡이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정상 패턴으로 몸을 쓰는 게 최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력으로 가동 범위를 만드는 거에 최우선이 근성장 이빠이 시키자가 아니라 근성장을 만들기 위해서 정상 패턴으로 몸 쓰자. 그 다음에 정상 패턴의 움직임을 만들 수 있는 정상 호흡을 하자. 이게 딱 두 개가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정상 호흡을 하자라고 하는 거에 내용을 딱 들어가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호흡을 가늘고 길고 규칙적으로 하라는 게 나와. 근데 그게 가늘고 길고는요, 폐활량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복압 유지 능력, 호흡하는 능력이 커지잖아. 그러면 가늘고 길게 쉬어주게 돼. 근데 규칙적인 호흡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규칙적인 호흡을 하는 거는 복압 유지 능력이 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그래서 호흡의 퀄리티를 높이고 정상 호흡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복압 능력 큰 게 3분의 2,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호흡하는 게 3분의 1,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서 나는 여기를 이제 빠르게 정상 패턴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몸으로 만들고 싶으니까 정상 호흡하는 몸을 빠르게 가져가야지. 그러면 3분의 2는 복압 운동해야지. 3분의 1은 부장가에서 복식 호흡하는 걸 연습해야지. 근데 부장가에서 복식 호흡 안 해도 돼요. 그냥 규칙적으로 호흡하는 연습만 해도 돼요. 이렇게 앉은 자세에서 규칙적으로 호흡하는 연습만 해도 돼요. 옆으로 누운 자세, 뒤로 누운 자세, 아니면 머리석이 한 자세에서도 규칙적인 호흡을 해도 돼. 어느 자세든지 간에 규칙적인 호흡을 하면 돼.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더 내가 효율성을 높이고 싶은 거야. 그러면 호흡하기 어려운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규칙적인 호흡하면 더 쉽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호흡하기 어려운 조건이 어떤 조건이지? 척추 신전 조건이죠. 척추 신전 조건에서 호흡하는 연습하면 더 좋겠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호흡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거의 효율을 또 높이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부장가 복식 호흡을 하라고 한 거야. 그리고 처음에 그냥 보내봐 이렇게 얘기한 거는요, 제가 그런 거가 있었는데 사람이 안내를 받으면 더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어차피 오늘도 피드백을 주고 내일도 피드백을 주고 모레도 피드백을 주고 매일매일 피드백을 주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본인이 어떻게라는 말이 내 피드백 안에 언젠가 한번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무렇게나 보내도 괜찮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한 2년을 했어요. 2년을. 부장가 복식 호흡하는 거를. 성 선생님도 나한테 보내십시오. 내가 해줄게요. 아무렇게나 보내. 아무렇게나.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결국엔 내가 하고 싶은 말 거기서 하게 되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옆모습을 보거나 뒷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게 조금 보여요. 그래서 편안한, 이거 아무렇게나 보내도 제가 편하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어서 보내라고 한 거고, 그리고 저는 이거를 언제 알았냐 하면 몰랐었어요. 저도 몰랐었는데 제가 옛날 영상 같은 거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요가 자세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뭔가 유연해지고는 싶은데 도대체 뭘 해야지 유연해지지? 그래도 뭔가는 해야 유연해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머리서기를 하는데 제가 1년이 넘게 걸립니다. 머리서기를 1년을 못했어요. 1년 동안은 못해요. 그리고 다리 찢기는 2년이 넘게 걸렸고. 근데 이게 뭘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할 수 있는 자세나 연습을 해야겠다 했는데 할 수 있는 자세가 배대고 엎드린 자세에서 이렇게 시작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거를 그때 하루에 한 5분에서 시작하다가 10분, 15분, 20분, 35분, 45분 늘리고 나중에는 1시간이 넘어가고 나중에는 1시간 반씩 매일 했어요. 1시간 반씩 매일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니까 그때 다른 아사나 성취가 엄청 빠르게 되는 거야. 운동을 해서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몸을 훈련하면 성취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열쇠를 하나 얻었어. 그러니까 제가 하는 운동을 통해서 열쇠를 얻어가지고 지금 저 운동 방법이 만들어진 건데, 그 열쇠가 키가 3가지가 있다고 그러면 그 중에 호흡의 퀄리티를 높이는 열쇠를 거기서 하나 얻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걸 더 빨리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생각을 그러면 이거는 복압 유지 능력을 강력하게 만들면 되겠구나. 그래서 호흡하는 능력을 강력하게 만들어놔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내가 뭐를 했냐? 크게 숨을 쉬고 들이마시는 연습을 안 했어. 그때 그 연습을 하는 게 호흡을 크게 만드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복압 이거 있잖아요. 중량 벨트를 메고 훅을 하는 거예요. 중량 훅을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 양측성으로 하면 절대 안 돼. 양측성으로 하면 허리에 부담이 가. 그래서 편측성으로 호흡에 관련된 근육들만 왼쪽 오른쪽을 성장시키는 방향을 그때 만들어서, 근데 그것도 보니까 이게 뭐야? 다이아고널 스트레칭 같은 동작.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동작, 우슈에도 있어요. 우슈라는 동작에도 있고 태극권에도 있고요.
이런 비슷한 동작들이 꽤 있어. 꽤 여럿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 중에서 이게 호흡하는 쪽으로 제일 특화되는 방법으로 이렇게 만든 거지. 이렇게 만들어서 1번 키는 부장가로 얻었고 2번, 3번 키는 이제 그걸로 얻어서 제가 이제 그거를 여기다 이제 전부 다 알려주 이제 한 거지. 그리고 지금 와서 얘기하는데 다리 완짓이 되잖아요. 여기 와서 안내를 하십시오. 여기서 그거 올렸잖아. 6원 그 게시물에 올렸잖아. 친구 가르쳐줬잖아. 네. 친구가 아니라 본인의 노하우를 다른 사람들한테 제가 안 그래도 제안을 했었잖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시간 내가지고 오셔가지고 다리 찢는 방법. 근데 본인 강도로는 못할 거야 아무도. 네, 본인 강도로는 다도 못 따라가겠어. 나는 그리고 지금 0서티야? 제가 풀서티야? 30 중반. 풀서티야? 30 중반. 34. 그러니까 24년생. 여기는 만약에 지금 시작하잖아요. 지금 시작하면은요 믿을 수 없는 몸을 40대에 얻을 수 있어요. 진짜 믿을 수 없는 몸을. 얘기해줘. 제 시작 전보다 여기가 더 빠른 상태잖아요. 여기는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아. 전굴이 여기 있었다니까. 여기. 진짜 여기 있었어. 전굴 해보세요. 정글이 전굴. 앞으로 나 지금 여기 있었다니까. 이거요? 이거 봐. 이거 진짜 엄청 높은 수준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전 한 이 정도였긴 했는데 전굴을 하려면은 이거 잘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햄스트링과 비복근의 원심선 수축. 여기가 주동근이고 여기가 기랑근이니까. 그치? 여기를 원심선 수축 근력 운동으로 키워서 얻을 그치? 수 있는 우와.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전굴에 방해가 되는 근육이. 그 다음에 또 거기서 하나 더 나가가지고 전굴에 방해하는 또 다른 근육이 하나 어디 있죠? 햄스트링 밑에? 그 비복근. 그죠. 그렇죠. 그래서 햄스트링과 비복근, 그죠. 노르디컬과 카프레이즈를 원심선 수축 운동으로 열심히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지. 앞으로 숙이는 동작 백날 많이 해도 가동 범위 제한이 그렇게 성장이 그렇게 크진 않다. 네. 그죠? 제가 이거를 할 수 있었던 게 이게 질문을 지금 제가 못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선생님 아시겠지만 저희 선생님 워낙 바쁘시기도 하고 또 이제 질문을 하면 잘못하다간 차단을 당할 수 있다는 제가 이거를 수업 시간 때도 많이 들어서 제가 그 매일매일 보냈다 했잖아요. 근데 그 메일도 진짜 아무것도 안 보내고 선생님 며칠 차입니다. 네. 선생님 며칠 차입니다. 이거밖에 안 보냈거든요. 제가 아무리 질문이 이제 다시 보내봐. 다시 다 받아줄게. 다시 성장. 심지어 며칠 전에는 이젠 그만 보내십시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유가 하나도 없어서 그만해도 되는 건가? 근데 그걸 또 보내면 차단을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그냥 혼자서 꾸준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잠깐 기다려. 아니야, 그렇게 하면 차단 안 하세요. 언팔을 할 뿐. 심지어 팔로우 아직 안 해요.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차단될까봐. 그래서 제가 무슨 일까지 했냐면 선생님 모든 영상을 AI에 학습시켜서 당신은 이종현 선생님입니다. 저에게 답을 해주세요. 해서 제가 선생님 부장가자는 뭔가요? 선생님 뭐 약간 이런 질문을 해서 공부를 지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이게 꿀팁입니다.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 차단당할 것 같다. 막 답변 안 해주신다 하면 선생님을 선생님 모든 채널 영상을 AI에 학습시켜서 당신은 이종현 선생님입니다. 말투와 뭐 표현과 사상까지 다 동일하게 답변해 주세요. 하고 질문하시면 24시간 무제한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방법을 알아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놀랄 정도로 제 말이랑 비슷하죠. 네. 그게 왜 그런지 내가 설명해 줄게. 이거는 이거는 운동이랑 상관없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2년 동안 같은 말만 하고 있어요. 유튜브에 올린 모든 영상이요. 하나도 빠짐없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언어만 바꿔요. 언어만. 요렇게 바꿨다가 저렇게 바꿨다가 이제 언어만 바꿔서 얘기하는 건데 근데 저도 만약에 잘못된 이 지식을 만약에 유통하거나 그 다음에 객관적이지 못한 지식을 만약에 유통했다고 했었을 때는 그 학습된 AI가 버그가 나가지고 정확한 이야기를 못하겠지. 근데 적어도 제가 말하는 범위 내에서는 똑같은 말만 반복하기 때문에 AI가 학습하면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된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나 하고 싶은 얘기 있어. 언팔 와서 직접 풀면 풀어줘요. 여기 와가지고 직접 오잖아. 직접 와가지고 얘기하면 언팔 풀어줘요. 그러니까 제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걸 언팔을 잠깐 해놓은 거고, 왜냐면 모든 안내를 DM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와서 하면은 풀어드리고. 제가 알아낸 방법 중에 그 선생님한테 무료로 계속 질문할 수 있는 방법은 AI 학습시키고 제일 좋네요. 하면은 정말 좋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지금 전문가 과정도 안 듣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개몽이 다 됐네. 근데 놀랍게도 선생님이 유튜브에 다 말씀하셨더라고요. 제가 뭐를? 궁금한 점들, 그러니까 조금 궁금해서 질문하려고 했던 점을 하니까 그 AI가 이 영상 보면 돼 약간 이렇게 해서 진짜? 그 영상 보면 거기 이미 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영상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근데 궁금증이 생겼다고 바로 질문하는 것보다 자기가 공부해보고 이게 공부해보고 AI랑 그거 나중에 한번 보여줘.
나 그 보고 싶다. AI 어떻게 쓰는 건지, 이천동 맨날- 요강원 AI 어떻게 쓰는지. 막 맨날 불태전의 몸을 만들어 봅시다 이러면서 일관님 오늘은 뭐 그게 되게 강렬한 용어인가 봐요. 그래서 AI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뭐 불태전의 몸을 한번 만들어 보시다 그게 있어서 제가 노트북 만약 되면 그거 캡처해서 보내드릴게요. 아, 이거는 AI도 못 답해줬다는 거 있어요? 이게 이제 개인적인 그거니까 정말 그러니까 그 부장가산화를 정말 매일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지금 45분 동안 145일 오늘 145일 차인데 이게 45분까지는 그래도 조금 지금은 좋아졌어요. 되게 좋고 정말 폭발적인 성장의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1시간 반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 1시간 반을 선생님이 제주도에서 밥 지으시면서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5분이 넘어가잖아요. 네. 집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시간이 있어요. 내가 3시간 집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사람 말하잖아요. 그건 안 믿어 나는. 왜냐면 사람이 한 40분에서 50분 집중하면 집중력이 떨어져. 성인 어른도 집중을 못해. 그러니까 1시간 반을 집중한다는 건 사실 힘든 일이야. 그러니까 45분으로 내가 정해놨던 게 45분씩까지는 집중이 돼요. 근데 45분이 넘어가면 집중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45분이 넘어가면 어떤 방법을 했냐면 의식적인 복식 호흡을 했어. 내가 복식 호흡을 하랬잖아. 근데 복식 호흡에 의식을 더해서 의식적인 복식 호흡으로 수련의 방법을 바꿨어. 그래서 수련의 방법을 바꾸면 조금 버틸만해. 그게 뭐냐면 그 나중에 알려줄게요. 나중에 45분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우리나라에 조선식 명상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의 명상법과 그다음에 중국의 명상법과 그다음 도교식 명상법과 명상법이 여러 개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명상법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 이상한 이 명상법 얘기 나올 줄 몰랐는데 조선식 명상법은 뭐냐면요. 경전이 없어요. 경전이 없어요. 조선식 명상법 경전이 하나 있긴 한데 조선시대 때 쓰여지는 그 용호 비결이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용호 비결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조식법이라는 내용이 하나예요. 뭐야? 들숨의 길이와 날숨의 길이를 똑같이 맞춰서 숨 쉬시오. 이거 하나요. 들숨의 길이랑 낮숨의 규칙적인 호흡이잖아. 규칙적인 호흡 하시오가 그거의 하나야. 근데 그 규칙적인 호흡을 어떻게 하냐면 의식적인 규칙 호흡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 의식적인 복식 호흡으로 바꿔서 나머지 45분을 채웠어. 나머지 45분은 의식적인 복식 호흡으로 채우고 첫 번째 45분은 집중하는 호흡으로 채우고 그렇게 해서 45분씩 해서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를 버텨보고 그 다음에 매일 1시간 반씩 매일 했다는 건 아니고 왜냐면 처음에는 5분 정도 하고 처음에는 중간에 한 30분 정도 늘려나가고 나중에는 45분 넘어가고 나중에는 제가 컨디션이 좋아져서 45분 이상에 있는 것들을 해봤는데 매일 한 건 맞아. 매일 했고 그때 기억에 나는 게 45분씩 해서 1시간 반 정도를 하는 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바꿔봤어, 자세를. 제가 말했잖아. 어떤 자세이든지 간에 규칙적인 호흡을 하면 된다고. 그래서 낙타 자세 알아요? 낙타 자세 알죠? 낙타 자세에서도 규칙적인 호흡을 해봤어. 그것도 45분 해봤어. 그리고 다른 것도, 머리서기에서도 복식 호흡을 한번 해봤어. 다 해본 거야. 머리서기에도 45분 복식 호흡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45분씩 규칙적인 복식 호흡을 하는 거는 계속 했었어. 그거는 매일 했었어. 여러 가지 자세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그 이유가 재밌어. 그래서 그거는 맞는 거고. 그 다음에 1시간 반을 할 수 있냐? 45분 정도가 한계라고, 45분에서 50분이 한계라 보고 그 이상이 넘어가면 조선식 복식 호흡을 해. 거기서 하나만 더 붙여서 더 재미난 얘기 해줄게. 선생님, 조선식 복식 호흡이 최고예요? 인도식 호흡이 최고예요? 수식과 아나파사티가 최고예요? 도교식 복식 호흡이 최고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전 같은 거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얘기가 별로 안 나와. 근데 도교 경전이나 중국 경전이나 인도 경전을 보면 호흡 수련해가지고 막 초인되는 사람들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온다고? 난 그거 신기한 거야. 똑같이 인간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라면 인도에서 있는 사람이 뻥치는 거와 중국 사람이 뻥치는 거와 우리나라 사람이 뻥치는 게 다 똑같을 텐데 우리나라 사람은 왜 뻥을 안 치는 걸까? 생각을 하다가 내가 그때 그냥 내 의견이에요. 답은 아니고. 조선식 복식 호흡이 신통이 떨어지는 수련이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 이게 뭐냐면 근성장애라고 만약에 취했을 때 복식 호흡을 통해서 일어나는 성취가, 정신적 성취가 따르는 것보다 떨어지는 호흡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그러면 난 조선 사람으로서 약간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그러면 조선식 복식 호흡의 퀄리티를 높이고 조선식 복식 호흡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생각한 거야. 왜 나는 한국식 호흡식이 좋거든. 왜냐면 중간중간에 지식을 많이 내는 호흡은요, 신통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신통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초월적인 경험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조선식 복식 호흡은 낙오자가 없어요. 낙오자가. 얘네들은 어떻게? 광병사통 중에 한 명 미치거나 병나거나 아니면 죽거나 아니면 어쩌다 한 명 통하거나. 그래서 효율을 좀 안전하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 보다 내가 뭘 생각했는지 알아? 호흡을 길고 규칙적으로 쉬면 되네. 호흡을
왜냐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 그 양반들 선비들도 다 상투 틀고 앉아가지고 정좌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앉아서 하는 명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 앉아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호흡이 짧았을 거라고. 조선식 복식 용어 비결에 따라서 조선식 복식 호흡을 하는 양반들은 호흡이 내가 생각했었을 때 15초, 20초, 30초까지 가지 못했었을 거야. 아마 그리고 디스크가 다 있었을 거야. 구부리고 앉는 자세에 있어서. 그래서 호흡의 퀄리티가 낮은 상태에서 조식을 하니까 조식법을 하니까 성취가 적게 나온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이촌동 보가 파고 난 다음에 호흡의 능력을 크게 만들어 놓고 그 상태에서 규칙적인 호흡을 하면 어떻게 돼? 명상의 퀄리티나 성장을 엄청 빠르게 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한 거야. 내가 거기까지 생각한 거야. 그래서 조선식 명상법 앞에 이촌동 보가 붙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좀 홍보하거나 확산시켜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다른 명상법도 괜찮은데 복압 운동을 해서 호흡의 성장을 일으키고 난 상태에서 규칙적인 호흡을 해보는 거예요. 이걸 하면은 진짜 명상 상태에 대한 체험이 엄청 깊어집니다. 엄청 깊어져요. 그리고 그거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걸. 왜냐면 그 3초에서 호흡하는 거 있잖아요. 3초에서 들이마시고 3초 내쉬고 5초 들이마시고 5초 내쉬고 하는 거는 내가 명상 상태에 진입하는 거를 체험을 인지하기 어려워. 그런데 내가 30초에 있는 경험이라고 하잖아요. 30초, 명상 상태에 들어간 30초에 있는 경험은요, 인지하기 되게 쉬워. 그렇기 때문에 설명하기 되게 쉬워. 그러니까 명상 안내를 하기에 훨씬 유리해. 명상의 체험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명상 안내에 대한 난이도가 점점 낮아져. 근데 주술식 명상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명상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초월 상태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신성에 대한 체험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점점 어려운 말을 쓰게 되죠. 근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 명상의 체험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주 쉬운 말로 설명할 수 있게 돼.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야. 지금 흉추글 그 정도까지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연습을 한 번만 해보면 지금 호흡이 무조건 15초가 넘어갈 거예요. 여기는 지금 흉추글이 엄청 돼 있는, 갈비뼈 사이 있는 공간이 엄청 넓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복압 능력도 엄청 커 있죠. 그러니까 규칙적인 호흡을 하는 연습만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명상 상태에 대한 체험을 인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명상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체험이라고 그랬잖아요. 상태의 체험이라고 그랬잖아. 상태의 체험이라, 초월적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신성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상태의 체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 체험이 내 몸에 완전히 박힙니다. 그 체득이 되는 게 엄청 빨라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도 내가 조금씩 추천하고 있는 거야. 진짜 무조건 하는 걸 저는 추천드리는 조금씩 추천하고 있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요. 그게 저도 요즘엔 좋아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서 약간 후기랑 질문이 같이 있는 건데, 제가 복압은 여기 와서는 진짜 여기서만 훈련을 하거든요. 다른 운동을 안 하고. 여기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근데 이촌동 복압 운동이랑 부장가 아사나만 했는데 호흡이 일단 진짜 길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뭐랄까, 제가 이제 그 명상 관련 공부하는 프로그램에 가서 제가 그 일화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거기서 호흡 뭐 측정하는, 이게 2인 1조로 호흡 측정하는 게 있었거든요. 이게 컵에다가 물 넣고 빨대로 불면 이게 어쨌든 이 사람이 숨 쉬고 있는지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늘고 길게 해야겠다. 네, 그래서 그거를 측정하는 그거네. 그런 뭐 약간의 레크레이션처럼 그런 게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했는데, 그 200명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혼자 1분을 넘게 그러니까 날숨을 해가지고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등 했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몇 등 한 거 이런 건 아닌데, 거기서 이제 파트너가 이제 30초 이상 한 사람, 40초 이상 한 사람 이렇게 했는데 50초 이상 한 사람 이렇게 됐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60초 이상 한 사람 했는데도 저희 파트너 혼자만 손을 들었으니까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오늘도 제가 가방 노트북이 좀 무거워서 한 6kg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버스를 놓칠까봐 제가 한 30초 정도를 뛰었거든요. 근데 숨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이러면 나를 지금 비난의 구렁텅이에 밀어넣으려고 하는 거야. 지금 러닝하고 수영은.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건 어디다 전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들숨도 초를 세봤어요. 들숨도 1초 이상을 가는 걸 길게 쉴 수 있고, 제 컨텐츠도 있는데 1초? 10초? 아니 들이마시는 거 1분. 1분. 1분 이상을 들이마실 수 있고, 그리고 숨 참는 것도 1분 30초 이상 참을 수 있게 됐고, 뱉는 것도 그렇게 할 수 있어서. 나 제주도에서 처음에 부장가 시작했을 때 숨 몇 초인지 혹시 안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2초였어요. 어? 들이마시는 거 2초, 내쉬는 거 2초. 그거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저는 호흡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몸이었나 봐. 호흡이 너무 짧은 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후굴이 안 느는 게 어떻게 생각을 했냐. 그때 제 옆에 엄청난 수련자가 한 명 있어요. 옆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숨소리가 안 나. 그러니까
극단적인 아사나를 기기묘묘하게 만들고 있는데 옆에 있는 게 느껴질 정도로 숨이 안 나. 그럼 본인은 그런 사람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 와 대박 이거야? 후굴이 깊어지려면 숨이 고요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한 거야 나는. 그래서 숨이 깊어져야지 고요해지나 보네. 나는 거친 호흡이네. 그래서 거친 호흡을 저렇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왜냐면 너무 2초면요. 그 의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매번 물어봤어요. 사는 게 안 불편하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나한테. 사는 게 안 불편해요. 왜요? 사는 건 코 때문에 불편한 게 아니라요. 생활들은 현생살이가 힘들어서 힘들지. 근데 호흡의 길이가 그렇게 짧은 게 내가 힘든지 모르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분을 보고 그분뿐만이 아니라 숙련자분들 중에 최고 수준에 이르는 사람들은 호흡이 다 고른 상태야. 그래서 저는 그때 뇌에서 하는 일이 뭐라고? 범주와 개념과 기호하잖아요. 그러면 요가 잘하는 사람, 호흡 좋은 사람, 고요한 사람 딱 이렇게 돼버리니까 난 저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부장과 규칙적인 호흡 이런 거 시작했던 거고 그러다가 호흡이 조금씩 늘면서 호흡이 4초에서 5초 정도까지 갔는데 성장이 더 이상 안 일어났어. 그래서 호흡 성장이 거기서는 더 이상 안 일어난 상태에서 지속이 되고 있다가 다른 운동들 같은 왜냐면 익상견갑이 일어나거나 회전근개 근력이 약하거나 라운드 숄더가 있거나 그 전사각근 단축, 2차 호흡근 단축이 일어난 상태가 되잖아요. 그럼 호흡이 길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다 풀려야 돼. 이게 전체가 다 풀려야지 호흡이 길어져. 그 다음에 제가 그 전문가 과정에서 아마 영상이 올라갈 것 같은데 호흡을 관련되어 있는 근육들이 다 좋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정거근도 호흡근이라고 그랬죠. 소흉근도 호흡근이라고 그랬죠. 사각근이나 흉쇄유돌근도 호흡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생각 한번 해봐봐. 전사각근이나 흉쇄유돌근이 단축되어 있어. 근데 그럼 단축되어 있는 부분을 내가 정상 패턴으로 돌리면 호흡이 정상적으로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사각근이나 흉쇄유돌근은 근육이 작아. 근데 정거근은 엄청 크죠. 그러니까 정거근이 들려있는 상태라고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면 전사각근이 아무리 정상적으로 돌아와도요. 2차 호흡근 보상 패턴에 있는 호흡을 고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소흉근이 훨씬 크거든. 전사각근보다. 그러니까 소흉근이 만약에 단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호흡의 퀄리티를 정상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 그럼 소흉근 풀면 선생님 다 되는 거예요? 아니야. 왜냐면 소흉근도 정거근이 훨씬 크기 때문에 호흡의 2차 호흡근에 관련되어 있는 애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큰 애가 있고 영향을 크게 미치는 애가 있고 중간 미치는 애가 있고 작게 미치는 애가 있어요. 사각근 같은 경우에는 갈비뼈 2번 상부두골만 들어올린다고. 그 다음에 소흉근 같은 애는 중부두골을 들어올리고 정거근은 다 들어올리고. 그러니까 큰 근육이 만들어지고 적은 근육도 좋아지고 짧은 근육까지 다 좋아져야지 호흡이 좋아지거든. 그래서 내가 숨을 길게 쉰다고 해가지고 호흡이 길어지면 그렇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4초에서 5초 잠깐 내가 알 수 있는 신체 조건에서는 한계였던 것 같아. 근데 지금 운동 같은 거 하고 이거 밴드 운동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호흡이 계속 길어져요. 계속. 왜냐하면 정상 호흡이 일어나는 근육을 점점 만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정거근 뭐 이런 거 다 좋아지고 보감 유지 능력이 좋아지니까 호흡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몸을 성원 선생님처럼 갖게 된다니까. 근데 그 몸을 갖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규칙적인 호흡을 연습 안 해보면은 아깝잖아. 근데 저는 사실 호흡이 그때 막 저 저번에 한번 운동하고 이제 들숨의 뭐 길이보다 날숨을 뭐 많이 내뱉고 막 이런 걸 하는데 저는 되게 짧은 거예요. 호흡이 짧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그 들숨이 한 5초에서 7초 정도면 끝나고 날숨도 2배는 절대 안 되고 이래가지고 사실 저는 진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성취도 이만큼 나왔는데 저는 숨이 마치 15초씩 쉬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적인 호흡 연습을 조금 안 해봐서. 그래서 그때 여쭤봤더니 그거는 길게 쉬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때 하셔가지고 근데 그걸 어떻게 연습하라고는 안 하셔가지고 부장갑 무조건 부장갑. 그냥 보내봐. 보내봐. 처음에 몇 분 하셨어요? 35분 했다니까. 처음에 몰라가지고 스프링크스 35분을 2번 하고 제가 이제 이게 맞나 해서 했는데 선생님이 다행히 이거 너무 긴 것 같다 5분으로 하자 해서 그걸 그럼 그냥 아무 그러니까, 배경 지식 없이 그냥 35분을 하신 그쵸 거예요? 그냥 뭐 하라는지 몰라서 눈 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맞나 이거 선생님 왜 이거 시키시는 거지 하면서도 저는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보다 더 뻣뻣했고 그걸 자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제주도에서 2년 동안 했었다. 그래서 뭔가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저는 그냥 했었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여기는 진짜 평범하지 우리 않은 저기 성은 선생님이랑 제가 인정하는 정도에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 반찬 덩어리잖아요.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때까지 방법이 잘못돼가지고 못 찾은 거였어요. 이거는 존경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부장가뿐만 아니라 저 여기 보면 여기 오면 기본적으로 한 4-5시간씩 하고 가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 정말로 40대 되면은 날라다니고.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보통 어쨌든 저도 그렇지만 운동을 할 때는 괜찮고 또 이제 보강 운동까지 어떻게 했어요. 근데 하고 나면 지치잖아요, 사람이. 근데 이분은 처음에 눈빛과 마지막에 눈빛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분명히 그냥 어느 정도 운동을 하면 아, 오늘 운동 열심히 했다 이러면서 근데 힘들다 이제 집에 가야지 뭔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같이 운동을 했는데 끝나고 똑같은 거예요. 처음과 아무 다를 근데 바가 없는 그렇게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지금 시기가 엄청 집중하고 싶은 시기인가 보지. 지금이. 이런 인생을 40년, 30년, 35년 산 게 아니라 이 순간이 지금 집중. 절여져서 도파민에. 이 순간이 집중.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맥락으로 이해해야지 전체로 이해하면 안 되잖아요. 블록하는 것만 계속 보고 원팔하는 것만 보면 인성 빠았네 이런 생각 다 드는데 실제로 저를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이랑 동시에 하시는 분들은 더 빠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를. 그러니까 그 맥락상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지금 여기에 집중하기 좋은 조건 아닌가. 그리고 본인이 지금 성취가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제가 이런 질문을 또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하냐. 뭐 그런 질문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는데 이 다리 찢기라는 게 제 인생에서 이번 생에 진짜 이룰 수 있을까 정도의 제 인생의 미션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 난이도 확 낮췄잖아, 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생에 이루고 이미 다음 꿈까지 꾸고 있잖아,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다음 제가 그 꿈까지. 비유를 하자면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만약에 10조를 벌 수 있는 방법이 눈앞에 보인다면 1년만 열심히 하면 된다면 안 할 거냐.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이게 제가 7년 동안은 열심히 해왔지만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확신이 없었거든요. 지금 아직 좀 남긴 했지만 제가 이거를 진짜 2-3달 열심히 하면 아무리 못해도 올해 안에는 무조건 다 찢어질 무조건 거다라는 찢어. 무조건 여기서 저기 수업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확신이 지금은 진짜 제가 남들한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확신이 생겼거든요. 원래 제가 조금 뭐랄까 겸손이 아니라 약간 좀 잘할 수 있어도 나 못해 약간 이런 성격인데 지금은 다리 찢기 나 3개월 안에는 좀 찢어질 수 있을 것 같아.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7년 동안은 그런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아까 12월 1일에 딱 운동 한번 하고 딱 온 거예요. 이거 무조건 된다. 그치. 그리고 한번 해봤는데 할 때마다 놀라운 성취와 그리고 제 이름처럼 저는 유연하게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건강하게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과 비슷하게. 근데 이 운동을 하면 다리 찢기 각도가 좋아지는 건 덤이고 일상생활에서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카프레이즈를 지금 미친 듯이 하는 것도 제가 종아리가 굉장히 원래 막 무거웠었거든요.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체감상 어느 느낌이냐면 어느 정도냐면 왼쪽 오른쪽에 지금 저희 10kg씩을 뺀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거 캐프레 잡으면 그 캥거루 된다니까. 뛰어다니죠. 이걸 제가 원래 안 믿었어요. 무슨 캥거루 이랬는데 제가 제 아파트에 이렇게 뭐 요런 이렇게 있잖아요. 앞 차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 다리가 너무 많이 들린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이게 카프레이즈라고 엄청난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그 상쾌해진 그게 있어요. 근데 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딱 했는데 이게 다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왜 이렇게 다리가 가볍지? 라는 거를 몇 번을 경험하면 이게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 운동을 하면 얼마나 더 가벼워질까? 그러면 용수철. 네, 선생님과 성원 선생님처럼 다리 찢기가 저 정도 레벨이 되면 도대체 어느 정도로 몸이 가볍고 좋아지는 거지? 이 좀 궁금증과 그런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좀 뭐 광기라고 표현해 주시긴 하지만 지금 엄청 동기부여가 많이 돼 있는 네, 상태입니다. 또 제가 특히 이 두 선생님 항상 너무 어렵게 운동하시는데 제가 보면서 와, 저 정도 레벨까지 가면 또 어떠한 세상이 있을까? 저는 그거를 계속 느끼고 있으니까 아마 그게 저에게 그 광기로 오지 않았나. 그죠? 우리 뭐 하나 먹고 갈까? 마시고 갈까? 근데 커피는 왜 안 드세요? 카페인을 못 드시는 거예요? 이거 시기 얘기 해야겠다. 그런 게 시기 얘기. 시기 잠깐 얘기해 볼게. 내가 할 얘기 있어. 한 2달 정도 됐었을 때, 그 성취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이제 해봤었는데, 운동하다 보면은 타이머를 걸어놓고 쉬는 시간에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식습관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선생님, 저는요, 하루에 한 끼만 먹어요. 나도 한 끼만 먹지. 나도 한 끼만 먹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 저는요, 한 끼를 1시간 동안 먹어요. 그것도 조금 뭐 그럴 수 있지. 천천히 먹나 보다. 근데, 선생님, 저는
하루에 고기를 800g씩 먹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고기를 800g씩 먹는다고? 내가 그래서 그때 무련듯 이런 생각이 들었어. 제가 아는 유연한 사람치고 고기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기억을 이렇게 회상해 보다가 고기를 조금 줄이면 어떨까. 근데 고기를 줄이세요라고 얘기하면은 아무런 동기부여가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 단백질만 질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질소가 우리 몸에는 독성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질소를 우리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시스템을 우리 몸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질소를 그 동물들마다 다 다른 방향으로 내보내는데 새들 같은 경우에는 요산으로 바꿔서 내보내고 인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걸러서 요소로 배출을 해요. 그래서 이제 소변으로 배출을 할 때 요소를 통해서 정제해서 나가는 과정을 간이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많은 뭐라고 해야 되나 단백질을 먹는다고 하면 간이 엄청 대사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야. 근데 간은 근육도 만들잖아. 간은 내 몸의 화학 공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근성장이 필수적인데 간이 지금 단백질만 그리고 단백질만 지금 분해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거 알아? 그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쌓여요, 안 쌓여요? 쌓이죠. 근데 단백질은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쌓여요? 단백질은 운동해야 쌓이잖아.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어야 근성장을 일으켜야 단백질이 쌓이지 단백질 많이 먹는다고 근성장 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백질은 내 몸에 많이 쌓이면 얘를 다 걸러서 내보내야 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사 스트레스를 조금 줄이면 좋을 것 같고 대사 스트레스가 적은 사람이 유연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일단 한 번에 고기 먹는 양도 거의 만약에 먹는 날이 있다면 한 300g, 그러니까 완전히 절반 이상을 줄이고 일주일에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청국장, 유연한 사람들 다 청국장을 먹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먹다가 선생님이 2번씩 먹어라. 네, 그래서 2번씩 먹고 제가 이거 그러니까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고기를 되게 좋아했고 제가 근데 어렸을 때 유독 굉장히 뻣뻣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거는 저도 모르니까. 근데 확실한 건 고기 양을 그렇게 좀 많이 줄였니까 대사적 스트레스, 그러니까 몸이 좀 많이 피곤하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약간 그것도 강박이 있어서 제 그 건강 관련 인생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있어서 1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 먹는데 이때 많이 먹어야 된다라는 좀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불필요한 양은 좀 줄여봐라. 그러니까 필요한 양 정도만 해서 확 줄였더니 훨씬 좀 피로감도 덜어졌고 그 이후에 이제 한 번에 더 성장이 일어나긴 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도 근데 이거는 제가 궁금했어가지고 제가 또 영양 그 NSCA 막 이런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공부한 다음에 선생님이 그런 설명하니까 되게 딱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바로 실천하니까 저도 근데 아직 이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유독 뻣뻣했고 이런 게 좀 고기나 이런 걸 좀 많이 먹었던 그런 영향이 있는 건가. 그 뻣뻣한 거랑 고기랑 연결 지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봐요. 그 어떤 A라는 사실과 B라는 사실을 두 개 놓고 봤었을 때 A라는 사실과 B라는 사실이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더우면, 날씨가 더우면 어떻게 돼요? 아이스크림의 매출이 늘어나죠. 그 다음에 더우면 에어컨의 판매량이 늘어나죠. 그러면 에어컨의 판매량하고 아이스크림의 판매량은 서로 인과관계가 있는 거야? 인과관계라고 볼 수는 없죠. 인과관계가 근데 아예 없어요? 없는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뭔가 연관이 있어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과관계는 아닌 관계.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상관관계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어떠한 두 사실이 인과라는 과정으로 인연으로 맺지는 못하지만 관련이 있는 거는 상관관계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저도 설명은 못하겠어요.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지식 안에서 너무 많은 고기를 많아서 대사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거는 유연성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다 라는 정도까지만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궁금하면 저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몇 가지 그 궁금한 사실들을 정리해서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이거는 상관관계도 없는 건데 그냥 관찰하다 보는 건 나온 건데 제가 요가를 하면서 보면 유연한 사람들 다 청국장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청국장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어. 유연한 사람들 다 청국장, 된장찌개가 아니라 청국장 좋아했어. 그리고 채식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청국장 얘기는 그냥 꺼낸 거고 청국장과 유연한 거는 상관관계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거는 상관관계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확실한 건 제가 느꼈을 때 그러니까 과한 단백질 섭취로 인한 대사적 스트레스는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하는 근성장을 통한 유연성에는 조금 방해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느꼈고 그걸 줄이니까 확실히 몸의 피로도 줄어들었고 근성장도 좀 많이 늘어난 그런 회복 시간이 경우가 빠르니까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맞아. 다 다음번 계획은 새로 찍기 다음은 그 플랜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세로찍기 다음에 무조건 가로찍기. 가로찍기? 네. 아, 다음 가로찌기 다음. 가로찍기 다음. 마음도 찢어. 세로찍기, 가로찍기 하면 이제 여기서 저와 똑같은 사람 만들기. 그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와 똑같은 사람을 캐치를 최소 3명 정도 만들면 좋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태전의 몸. 그러니까 안 한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한 번 찢어지면 편하게 계속 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건 다리 찢기 돼? 했을 때 그냥 이 정도. 그 앞에 그 워밍업 없이. 네, 워밍업 없이 하는 정도가 저는 제 꿈이라서. 근데 이게 제 원래 평생 꿈이었는데 이게 선생님이 단축을 엄청 짧게 시켜줘서 80년 정도를 꿈을 한 80년, 그러니까 제 인생을 80년 정도 단축시켜 주셨기 때문에. 진짜? 지금 제가 어쨌든 저는 복압 유지 능력의 성취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부담과 호흡을 하면 저도 계단이 한번 뛸 수 있는 거예요. 유연성의 계단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그럼 내가 못 따라갈 수도 있지. 풀포티 망했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호흡이 좋아지면 근육의 퍼포먼스가 좋아져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호흡이 좋아지는 것 중에 열쇠 3가지 중에 첫 번째 열쇠가 그 규칙적인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열쇠가 복압 능력이고. 매일 45분? 네, 진짜 매일. 그리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진짜 꼭 영상을 찍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 뭐 안 해도 뭐 선생님한테 보내시든 자기가 갖고 있든. 제가 선생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막 제가 만약에 나중에 유연해지면 뭐 사람들이 원래 저보고 유연한 줄 안다라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 지금 벌써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그래서 저는 뭐 다행히 제 옛날 기록이 있지만 그 부장 가사도 그래서 저도 원래는 타임랩스로 다 기록을 갖고 있지만 유튜브에 이제 그냥 아예 풀 영상으로도 맨날 올리고 있거든요. 그냥 그걸 기록용으로. 나도 해야겠다. 걱정이 돼서 조언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못하겠냐고 때려칠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때려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언을 하나 하면 3분부터 해봐요. 45분 하지 말고. 3분. 3분부터. 왜냐면 그러니까 일반 회원님들한테 3분도 도전이거든요. 그렇죠. 노래 하나 틀고. 3분을 일단 해봐. 근데 3분이 뭔가 뭐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게 하나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들이마시는 숨하고 내쉬는 숨을 똑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메트로놈 같은 거 하나 켜야 돼. 메트로놈. 근데 그 얘기 했어요? 처음에 왜 여기 이렇게 스피커가 많은지 알아요? 메트로놈 켜려고. 노래 하려고. 메트로놈을 켜놔야 돼. 그래서 그거 하나만 집중한 상태에서 들이마시는 숨, 내쉬는 숨 똑같이 한 상태에서 3분 한번 해봐요. 여기서 조금 더 광기 팁을 드리면 네. 3분을 그러니까 노래를 하면 가사 듣고 대충 내가 어디까지 왔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몰라야 3분만 하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 45분도 실제로 메트로놈만 켜놓고 이걸로 45분 알람 맞춰놓고 눈 감고 그냥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그러면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 해보니까 중간에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면 이거 시간이 가고 있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45분 딱 올렸을 때 그 도파민 그거 한번 맛보면 이게 계속 하게 되고 선생님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저도 이거는 여쭤보고 싶었는데 약간 생각, 감정, 감각이 사라지지. 그러니까 내가 설명해줄게. 옛날에는 어떤 영상을 보고도 했는데 그게 오히려 시간이 더 안 가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메트로놈 켜놓고 규칙적인 호흡 연습만 하면서 그리고 시계도 안 보고 눈을 감고 하면 그 체험이라고 하셨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갔다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시간이 더 잘 가고. 아시탄가 요가 8단계에서 중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삼매 그 3은 나와 대상과 행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딱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면 명상 상태에 대한 체험이 딱 돼. 그러면 좀 얼마나 좋아 지금 호흡을 통해서 지금 그 다음에 명상의 체험. 내가 그러면은 여기가 조선식 명상법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엄청난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다. 내가 45분이 되면은 그 의식적인 복식 호흡을 알려줄게요. 그러면 나머지 45분도 채울 수 있어. 그리고 의식적인 복식 호흡을 하루에 3시간씩 3개월 한다고 그러면 원신 출퇴를 할 수 있어. 원신 출퇴가 내 몸에 내 몸 밖을 꺼내는 거야. 하루에 3시간씩 3개월 동안 용맹정진하면
우리나라 경제에 나와 있어. 원신 출퇴하다 해가지고 정수를 바깥으로 내 밖으로 꺼낼 수 있어. 꺼내 보셨어요? 어? 내가 일단은 3시간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환경이 안 마련해. 좀 너무 지금 바빠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먼저 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3시간씩 얼마요? 내가 이거 신기한 거 나중에 많이 알려줄게. 지금 엄청 많아 이거. 약간 보인 것 같아 지금. 최종 목표. 최종 목표만 제 약간 최종 목표 갑자기 또 아니 생각이 같은데. 최종 목표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아 마무리.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샤티.